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값, 물걸레 로봇 청소기 인기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고 혹은 집에 있더라도 사실 청소보다는 다른 것에 시간을 더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신세대부터 이제 기성세대까지 로봇 청소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제가 얼마 전에 보고서로 읽어드렸던 에브리봇, 작년에 상장했었죠. 3스핀이라는 신제품을 내놨고, 그다음 세라젬의 세라봇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의 아이클레보 G10이 있습니다. 자, 물걸레 로봇 청소기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소음으로 대표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3스핀을 만든 에브리봇이 있습니다. 흡입 기능이 없이 물걸레지만 충실한 만큼 43dB의 도서관 수준 저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늦은 시간에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터펌프 탑재로 청소 내내 걸레가 마르지 않는 스마트 물 공급 기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시장 점유율을 약 35%를 가지고 있으면서 1위 업체입니다. 자, 신제품 이제 판매 호조 때문에 작년 한 해에 매출을 5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척추 가전으로 유명한 세라젬 같은 경우에 뛰어난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 살균수기에 로봇 청소기에 장착하는 물통을 넣으면 전기 분해를 거쳐서 물통에 든 물이 살균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물통을 다시 꺼내서 로봇에 장착한 뒤 살균수로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은 아이클레버 G10인데요. 진공 흡입과 물걸레질 둘 다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물걸레 판을 탈착할 수 있어서 일회용 청소포로도 부착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먼지를 비움과 충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윈원 스마트 클린 스테이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카펫을 또 인지하면 자동으로 흡입 기능을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네. 하지만 아직은 삼성, LG, 샤오미 등 대기업의 진공 흡입 청소기가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걸레 청소기의 성장은 가파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 청소 이거로는 사실 조금 게임이 안 되고, 물걸레를 갖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걸레질을 더 힘들어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물걸레질 같은 경우에 사실 옛날 같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막 쪼그려서 물걸레로 막 이렇게 훔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청소포로 이제는 대걸레로 이렇게 밀긴 하는데, 사실 그게 또 깔끔하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또 이 마대질 하는 것조차도 좀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과 중국산 제품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시장 규모가 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도 이제 점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에브리봇이고요. 자, 오늘 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4% 정도 좀 많이 빠졌고요. 과거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 바람 불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에브리봇도 같이 테마로 묶여서 날아갔습니다. 사실 뭐 날아갈 게 없는데 날아간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가 끝나고 쏙 빠졌고, 다시 한번 테마 봤다 올라오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이게 올라가면서 방향을 잡는다 싶었더니 실적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가라앉고 있다. 그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상장했던 그 시기만 잠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잠깐 소폭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 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락장에서 외국인이 담았고요. 오히려 기관과 개인들이 좀 손절을 좀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네, 신규 회사답지 않게 배당금을 350원 측정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01억 원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다소 주춤했고, 작년보다 주춤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좀 상승할
그런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오히려 주가는 로봇주로 묶였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올라가서 PER이라든가 PBR이 좀 다소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같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주 명부로서. 네. 그래서 그쪽하고도 나중에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세라젬은 이제 비상장 회사이고요. 유진 로봇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2%.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들 상승했을 때 상승했고, 다시 또 하락을 할 때는 하락을 했고, 네, 이렇게 네, 파동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뭐가 없는 상태에서 3배 이상 올랐다가 네,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사실 좀 다소 높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테마성은 올라갔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 아무리 그 G10을 판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동일업종 쪽에서 본다면 사실 뭐 로봇주들은 아니고 사실 가전제품 쪽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부방 알려드렸던 거, 예, 여기도 이제 한 차례 뭐 테마성 올라가는 이런 종목이라서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일단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네, 상단 찍고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도 과연 언제 갈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세코, 네, 파세코도 있죠. 네, 파세코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네, 다시 좀 빠지는 느낌 이렇게. 네, 그래서 파세코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네요. 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무상증자 이런 것들 나왔고, 네, 뭐 나쁜 게 없어 보입니다. 네, 파세코 가격적으로도. 네,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같이 그냥 해서 본 정도이고, 이거 이외에 뭐 로보라든가 뭐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주가들이 그렇게 시원찮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로봇주들은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가. 그래도 이제 하나만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단 올라갔던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한 2배 정도밖에 되진 않고, 또 다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폭으로 네,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올라갔다 내려왔었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소폭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점차 좀 빠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점차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이었다라는 것과 함께 현대차와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쪽 분야에서 좀 올라갈 수 있겠고, 재무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리고 작년에 90억,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0억으로 좀 감소시켰다. 네, 매출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올해 또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이거 하면 이제 V1텍도 여러분 생각이 좀 나셔야죠. 이 보고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와 로봇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L사에 납품하고 있다. H사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현대차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여기 재무도 안정적으로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싼 가격에 잘 이제 매집을 좀 해보시면 예, 좀 수익이 괜찮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